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을 구하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정작 계약할 수 있는 물건은 보이지 않는 기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특히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청년들이나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도권 주거 시장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북쪽 지역부터 시작해볼까요? 성북 지역만 살펴봐도 상황의 심각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난 10월 중순 정부 발표 이후 겨우 한 달여 만에 임대 물건이 28% 가까이 사라졌거든요.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460채 정도 있던 매물이 332채로 줄어든 겁니다. 동대문 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19%나 줄었으니까요. 은평 지역은 16% 정도 감소했고요. 강서 쪽을 보면 14% 정도 빠졌습니다. 중랑은 11%선에서 감소세를 보였고 도봉은 9%를 넘어섰죠. 노원도 8% 이상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게 한두 곳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서울 외곽 전역에서 비슷한 패턴이 관찰되고 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북 기름동에 있는 이 1000세대급 단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정도 규모면 평소에는 임대 물건이 수십 건은 나와야 정상인데 현재는 고작 8건밖에 없습니다. 서대문 디지털 미디어시티 근처 4300세대 규모 단지는 어떨까요? 여기도 25개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현장 분위기는 더욱 가열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소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 집을 직접 보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대신 전화로 바로 계약금부터 넣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겠다는 거죠. 이 정도면 매물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서울 전체가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지역마다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어떤 곳은 오히려 물건이 크게 늘어난 곳도 있어요. 송파 지역을 보면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2,700개 정도였던 매물이 3,500개를 넘어선 거예요. 성동 쪽도 23% 가까이 늘었어요. 800개 수준이었던 게 1,000개를 넘겼죠. 재미있는 건 이렇게 매물이 오히려 늘어난 지역들의 공통점입니다. 대부분 집값이 원래부터 비쌌던 곳들이에요. 강남권이나 한강 주변 프리미엄 지역들 말이죠. 반대로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찾는 외곽 지역일수록 구할 수 있는 집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돈 없는 사람들이 더 큰 타격을 받는 구조라는 얘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로 지어지는 주택 공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짚어야 해요. 젊은 층이 선호하는 새 아파트가 몇 년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출 관련 규제까지 더해졌습니다. 6월 말에 나온 대출 규제 내용을 보면 소유권이 넘어갈 때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막혔어요. 기존에는 새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집값의 나머지를 내는 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치명타나 마찬가지죠. 10월 중순 발표된 대책은 더 강력했습니다.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집주인들에게 실제 거주 의무가 생긴 거예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임대로 내놓기가 어려워졌죠.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던 사람들도 발이 묶인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심리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귀해 보이니까 재계약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었어요. 이사를 가려고 해도 마땅한 대안을 찾기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 기존 물건들도 시장에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예요. 그럼 경기도 쪽 상황은 어떨까요? 서울에서 시작된 문제가 수도권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11월 셋째 주 기준으로 경기도 아파트 임대 가격이 전주 대비 0.11% 올랐어요. 한 주 만에 0.1% 넘게 오르면 업계에서는 급등 초기로 판단합니다. 하남시가 특히 심각합니다. 0.41%나 뛰었거든요. 이 정도면 폭등 수준이라고 봐야 해요. 수원 영통 지역도 0.34% 상승했고 구리는 0.27% 올랐습니다. 이런 지역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들입니다. 출퇴근이나 통하기 편한 인접 지역들이죠. 서울에서 집을 구하지 못한 수요가 경기도로 넘어오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서울 규제가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셈이에요. 이게 바로 풍선 효과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내년 전망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밝지 않습니다. 주택 공급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 예정이거든요.
올해만 해도 수도권에 들어선 신규 주택이 24만 호 정도였어요. 평소 평균이 30만 호 선인 걸 감안하면 6만 호나 부족한 셈입니다. 내년은 더 심각합니다. 예정된 신규 공급이 17만 7천 가구 수준이에요. 10년간 평균과 비교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양입니다. 여기에 각종 규제까지 계속 유지된다면 매물 부족 현상과 임대난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집을 사서 살려는 사람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습니다. 10월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는 매매 자체가 급감했거든요.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곳들은 대출 비율이 70%에서 40%로 떨어졌어요. 필요한 만큼 빌리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재개발 조합원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매도 계획을 포기하는 사례가 생겼거든요. 실제 수치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급변했는지 알 수 있어요. 10월 대책 전후 2달을 비교해보니까 서울과 경기 규제 지역 아파트 거래가 18,000건에서 4,600건으로 줄었습니다. 72% 넘게 감소한 거예요. 영등포는 더 극적입니다. 여기는 거래량이 92% 넘게 급감했거든요. 거의 거래가 멈췄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죠. 이렇게 시장이 얼어붙으니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시장 불안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었어요. 정부가 방향을 자주 바꾸니까 혼란스럽다는 거죠. 물론 가격 급등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대책으로는 뭘 원할까요? 실제로 살 사람들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정말 거주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죠. 10월 대책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찬성했지만 효과가 있을 거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어요. 이 조사는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83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고 신뢰 수준 95%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예요. 한편 고가주택 선호 현상은 여전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비싼 단지에 높은 경쟁률이 예상거든요. 그런데 대출이 제한되니까 현금이 없으면 아예 시작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규제 지역 기준으로 15억 이하 주택은 6억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25억 이하는 4억, 25억 넘어가면 2억까지만 가능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마련할까요? 여기서 이른바 부모 찬스가 등장합니다. 국세청 분석을 보면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빌려서 집을 산 돈이 월 평균 2,400억 원에 달했어요. 전년 대비 42% 넘게 늘어난 겁니다. 대부분 가족한테 받은 사적 대출이죠. 현금 동원력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겁니다. 소득 연계 대출은 막았지만 가족 간 자금 이전은 여전하니 청약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예요. 규제 발표 직전에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올랐거든요. 대책 발표 주간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한 주 전보다 0.5% 뛰었어요. 일주일치 상승률로는 통계 집계 시작인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강벨트 지역인 성동, 광진, 강동이 많이 올랐고요. 성남 분당은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거래량도 폭발했어요. 대출 규제 시 하루 전인 15일에만 730건 넘게 계약이 이뤄졌거든요. 최근 3개월 평균으로 거래량의 3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죠. 논란도 있었습니다. 고강도 규제책을 발표한 정책 책임자가 돈 모아서 집 사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비판받았거든요. 거기에 본인이 성남 분당 아파트로 갭 투자를 했던 이력까지 드러나면서 공개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강력한 규제, 자금 조달의 어려점이 복합적으로 얽힌 상태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처럼 자본력이 약한 계층일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서울 외곽부터 시작된 매물 부족은 경기도까지 번지면서 수도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급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결정된 내년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니까요. 규제를 완화하자니 가격이 더 오를 위험이 있고 그대로 유지하자니 실수요자들의 고통이 가중됩니다. 딜레마 상황이죠. 결국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관건일 겁니다. 투기 수요는 억제하면서도 실제로 거주할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노력도 병행돼야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매물이 부족한 외곽 지역과 오히려 늘어난 고가 지역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으니까요.
시장의 다양한 신호를 세심하게 읽고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자금 조달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가능한 현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결국 자산가 자녀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임대 시장의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매물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실거주 비용 부담이 커지죠. 이는 다시 매매 수요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을 만듭니다. 충분한 임대 물량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몇 달간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봄 이사철에는 임대난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살 집을 찾는 분들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대출 조건, 지역별, 공급 계획, 가격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급한 판단보다는 충분한 정보 수집과 비교 검토가 중요한 시기예요. 중개업소를 통한 정보 수집도 중요하지만 정부 공식 통계나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 교차 검증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을 찾아야 하죠.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기 시세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본인의 생애 주기와 재무 계획에 맞춰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다가 이후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안정적인 방식을 택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지만 차근차근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좋은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